도출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를 쌓고 이를 토대로 북핵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최순실 씨 은닉재산 추적과 관련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가 수조 원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과 재단에 추정금을 낸 기업들의 자금 출처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라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삼성이 먼저 말세탁을 제안했으며 그런 내용을 어머니한테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세탁에 관여한 적 없다는 삼성의 주장을 뒤집는 진술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여고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으로 불쾌한 행동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학교는 일단 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긴 했지만 피해 학생들이 있는 반에서 해당 교사의 수업은 막지 않았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갑질 논란을 일으킨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이 사과문을 내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점주들은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면피성 사과에 불과하다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60대 남성이 결혼정보업체 대표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남성은 만남을 제대로 주선해주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승객 350여 명을 태우고 호주에서 말레이시아로 가던 한 여객기가 심한 진동으로 회항했습니다. 세탁기 흔들리듯 기차가 요동치면서 90분 동안 승객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자사고 폐지 당장 철회하라! 자사고 존폐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사고 학부모들이 폐지 정책을 철회하라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올해 초 가슴 고형물 파열로 모유 속에 실리콘이 섞여 나왔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안전성을 재평가한 식약처는 모유 수유 전에 파열 여부를 반드시 진단받도록 주의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수요일 3박 5일 일정으로 출국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를 쌓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한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주미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당장의 성과에 욕심부리지 않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정과 신뢰를 쌓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미 동맹 강화 기반을 탄탄히 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문정인 특보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만나 비슷한 취지의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도 공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28일 수요일 오후 미국으로 출발해 첫 일정으로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합니다. 장진호 전투는 피난민 9만 명의 목숨을 구한 흥남 철수작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전투로 문 대통령의 부모님이 당시 피난민이었다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저녁 문 대통령 부부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백악관에서 만찬을 하고 30일엔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집니다. 이러한 정상 간의 긴밀한 협의 체제를 토대로 앞으로 양국 간의 구체적인 정책 공조 방안을 협의해 나가게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뒤 공동 성명 발표를 할 예정이지만 백악관의 최근 관례에 따라 기자들의 질의응답은 생략됐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 18명이 이번 회담에서 사드의 완전 배치를 위한 방안을 찾으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정화석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 등 상원의원 18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명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미동맹은 혈맹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방어 능력 향상과 지속적인 군사 연습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 정상은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국 내 절차를 가속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고 미군과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듭 강조해 해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한국을 향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선 미국의 규탄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압박에서도 한국과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과제로 한미 FTA도 거론했습니다.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될 새로운 무역 기회를 모색하라고 주문했지만 FTA 재협상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맥케인 군사위원장 등 상원의원 19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 나라 대북 정책 조율의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네, 정유라 씨가 탔던 말 블라디미르입니다. 몸값만 수십억 원대입니다.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말 3피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그 말들을 돌려받은 뒤에 대신 더 좋은 말인 이 블라디미르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말 세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삼성은 계속 부인해 왔는데 정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삼성이 먼저 이 말 세탁을 제안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유라 씨는 지난해 10월 타던 말을 블라디미르라는 말로 교체합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삼성이 처음 정 씨에게 지원했던 말 3마리를 되돌려받은 것처럼 꾸미고 대신 은밀한 방법으로 오히려 더 비싼 블라디미르 등 말 2마리로 바꿔 정 씨 측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을 감추기 위해 이른바 말 세탁을 했다는 겁니다. 삼성과 최순실 씨는 이런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말을 바꾼 것은 삼성이 지원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며 어머니가 삼성에서 시끄럽다고 바꾸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말 세탁을 삼성이 먼저 제안했다는 겁니다. 블라디미르는 삼성 소유가 아니고 따라서 정 씨에게 특혜 지원을 한 적이 없다는 삼성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입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정 씨는 말 계약 관계를 잘 모르는데 검찰의 유도신문에 잘못 말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진술을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구속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다시 정 씨를 소환해 삼성의 말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강 조사할 계획이어서 3차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삼성의 전직 고위 임원들이 줄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선 황성수 전 전무는 첫 질문부터 15초나 뜸을 들이더니 이후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만 12차례 되풀이했습니다. 함께 증언대에 선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재판부에 증언 거부 사유서를 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3명은 최순실 씨 일가 지원을 총괄했던 전직 삼성 최고위직 임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증인 신문은 33분 만에 끝났습니다. 지난 19일 증언대에 섰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증인 신문 내용이 진행 중인 자신의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재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과 상반된 증언이 나오는 것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자신의 재판에서와 달리 증인으로서의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재판에서 증거 사용에 동의한 검찰 조서를 박 전 대통령 재판부도 채택할 가능성이 커 유리한 증언을 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이번 주는 고위공직자 6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나온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은닉재산을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인 최순실 씨와 그 일가의 은닉재산 추적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최순실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국세청에서? 그 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검이 파악한 최 씨 일가의 재산은 2,730억 원, 그 가운데 최 씨 재산은 2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최 씨가 500여 개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조 원의 재산을 숨겼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의 자금 출처도 조사 중이며 이미 일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의 상속세에 피해 국세청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안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른 수건 쥐어짜기 그리고 기업 옥죄기 이게 실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세행정 운영이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자는 대기업과 대재상가의 편법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해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야 합의로 청문회가 열렸지만 이번 주 예정된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이 세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놓고는 여전히 여야가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꽉 막혀있던 추경안은 오늘 여야가 만나서 일단 협상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이 소식은 권난 기자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첫 협상이 열렸습니다. 여야 4당 정책위 의장과 예결위 간사들이 모두 참석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국회를 찾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함께했습니다. 50여 분간의 회의를 마친 뒤 여야 지도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전혀 안 할 생각이 많이 안 나오지 않겠어요? 충분히 더 대화 나누고 의견 접근을 좀 이뤄보도록. 추경안에 강경하게 반대해온 자유한국당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두가 같이 가기로 했다는 핵심 쟁점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문제에 대해 합의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전에도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하기로 약속하는 등 협상 분위기는 일단 밝았습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아침부터 야3당을 돌며 추경안 협조를 읍소했습니다. 주신 말씀 어떻게 저희가 받들어야 될지 또 저희가 좀 반영하거나 좀 고칠 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충분히 전역을. 추경은 겨우 물꼬를 텄지만 청문회 대치는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야3당은 특히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세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청문회 갈등과 추경안 처리는 맞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당분간 경유세를 올릴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유세가 인상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서민 증세 논란으로 번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겁니다. 박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유 가격은 현재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인식된 경유 가격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공청회를 앞두고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90에서 125%로 조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청와대와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유값을 휘발유 가격 대비 125%로 올리자는 건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공청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의 실효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세먼지는 중국 요인이 크고 경유 가격을 올려도 소비가 크게 줄지 않으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전체 근로자의 46.5%에 달하는 근로소득 면세자의 축소와 소주값 인상으로 이어질 주세 개편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며 당장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개편이 서민 증세 논란으로 번져 새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걸 차단하려는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오늘로 꼭 일주일째입니다. 정부 대책과 함께 불법 거래에 대한 합동 단속도 이어지며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졌지만 분양 시장엔 여전히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정부의 합동 단속으로 최근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중개업소들은 대부분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정부 이렇게 규제하고 이렇게 민감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가격은 상당히 올라갔을 건데. 단속의 여파는 가격에도 그대로 반영돼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상승폭이 반으로 꺾였습니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0.32%에서 0.08%로 크게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신규 분양시장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지난 주말 문을 연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한 견본주택에는 궂은 날씨에도 예비 청약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판교에 분양이 있다고 해서 둘러보러 나왔는데요. 일단 입지가 너무 좋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첫 주말이었던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적으로 18만 명이 견본주택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미 11.3 대책에 따라 청약 조정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번 대책에 따른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오히려 잔금대출 규제를 피해가는 막바지 물량이라는 점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 분양 공고가 난 경우 전매 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막바지 투자에 나선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이처럼 신규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열기가 가라앉지 않자 정부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투기 세력으로 지목한 다주택자에 대해 국세청이 전수조사를 통해 탈세 여부를 파악하는 등 강력 대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간 기자입니다. 올해와 내년에 예정된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80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상황은 다릅니다.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입주 물량이 3만 가구에 못 미치는 등 2000년 이후 평균 입주 물량을 한참 밑돌아 만성적인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수요 공급에서 공급은 계속 강남은 안 되는 상황이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들이 부동산 과열의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꼽는 가운데 정부는 투기 세력을 주 원인으로 지목한 상태. 국토부에 이어 국세청도 강력 경고에 나섰습니다. 국내 다주택자 수가 187만 명인데 임대소득 신고자는 2.6%에 그친 4만 8천 명에 불과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과세 대상을 살펴보기 위해 다주택자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수조사 하시면 돼요.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예. 하시겠어요? 예, 앞으로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특정 지역에 대한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대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당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던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가 조작됐다는 걸 이틀 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대선을 나흘 앞둔 지난달 5일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와 미국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함께 다닌 동료의 증언이라며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국민의당은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선거 막판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문준용 씨 파슨스 동료가 증언한 대로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은 더 이상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맞 고소고발로 이어졌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녹취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원 이모 씨가 남동생과 짜고 목소리 연기까지 하면서 가짜 녹취 파일을 만들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했다는 겁니다. 증언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도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의당은 이틀 전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들 준용 씨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민주당은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며 배후를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와 당시 선대위원장과 이 일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고 청와대는 고발 철회 여부는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주한미군이 유사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제즘을 전격 배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도 판매를 승인하지 않았던 전략무기입니다. 김홍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날개를 편 뒤 날아가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미국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제즘입니다. 적의 전파 교란에도 끄떡없는 군사용 GPS와 목표물 자동 탐지 장비를 내장해 오차 범위 2m 이내의 초정밀 타격 능력을 자랑합니다. 군 소식통은 미군이 최근 제즘 10여 발을 군산 공군 기지에 전격 배치했으며 F-16 전투기에 탑재해 운용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제즘은 사거리가 370km에 달해 유사시 우리 상공에서도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애초 우리 군도 도입을 추진했었지만 미국이 전략무기라는 이유로 판매를 불허했던 품목입니다. 제즘은 과거 우리 군의 판매를 거부했을 정도였던 미국의 핵심 타격 무기로 북핵 위협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군산기지를 방문해 제즘 배치 상황을 직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제즘 도입이 무산된 이후 사거리 500km에 독일제 초정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를 도입 중입니다. 공군 F-15K에 탑재되는 타우러스는 초도 물량이 이미 실전 배치됐고 올해 안에 모두 170여 발을 들여올 예정입니다. SBS 김수입니다. 넉 달 전 한 재단 소속 여중여고에서 교사 여러 명이 학생들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청 감사 끝에 무더기 징계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학교의 대처는 여전히 미흡했습니다. 노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에 있는 이 여고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으로 불쾌한 행동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좀 많이 만지는 게 있었는데 깨울 때 약간 손목을 계속 달린다든가 애들을 쓰다듬으신다든가 이렇게 많이 만지면 기분 나쁘거든요. 깨우는데 좀 과도하게 일어날 때까지 애가 이렇게 차요. 그래서 이런 애가 울었어요. 못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못 땡겨요. 학교는 일단 이런 사실을 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지침에는 교사와 학생 간에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는 해당 교사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담임도 맡지 못하게 하는 등 학생들과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피해 학생들이 있는 반에서 계속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 아직도 수업하고 계세요? 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가 교사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해놓고도 정작 학생 보호 조치는 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확인 중이라 학교에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관할 강남교육지원청은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학교가 지침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갑질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회장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소식 지난주 SBS가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정 회장이 오늘 고개를 숙이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점주들은 면피성 사과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수염도 깎지 않은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은 갑질과 보복 영업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허리부터 90도로 숙였습니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잘못으로 인하여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터피자의 갑질은 본사 측 식자재를 가맹점주가 반드시 사도록 한 뒤 비싼 값에 공급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식자재 공급업체는 정 회장의 친인척 업체였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점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새로운 피자 가게를 열자
불과 80m 떨어진 곳에 직영점을 열고 할인 행사를 벌이는 등 이른바 보복 영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저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이유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했듯이 보복 아니면 손님 뺏어가기. 미스터피자 본사 측은 뒤늦게 해당 직영점에 문을 닫겠다고 밝혔지만 점주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봤습니다. 월세나 제대로 내고 월급이나 제대로 주고 있었겠냐고요. 지금 몇 달째. 그러니까 저도 매달에 한 달에 1,500, 2,000만 원씩 손해보니까. 수사에 나선 검찰은 정 회장을 출국 금지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최우찬입니다.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는 여성을 대낮에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결혼정보업체가 만남을 제대로 주선해주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과 여성이 무언가 대화를 나누며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멈칫하는 사람들. 잠시 뒤 여성에게 달려드는 남성을 붙잡아 떼어놓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63살 김모 씨가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목과 가슴 부분을 크게 다쳐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이 흉기에 찔린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이 힘을 합쳐 가해자를 제압했습니다.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시민 2명은 남성의 팔을 붙잡았고 또 다른 시민은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 여성을 돌보며 119를 불렀습니다. 일단 아주머니를 먼저 살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먼저 119에 신고를 먼저 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도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피해 여성이 운영하는 결혼정보업체 회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5년 동안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만남 주선도 해주지 않자 흉기를 들고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한 여성이 공사장 한가운데서 굴착기를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인근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어도 통학 시간만이라도 공사를 멈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해당 구청은 뭘 하고 있는 건지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를 초등학생들이 뛰어갑니다. 신호등이 없다 보니 아침 등굣길부터 불안해 보입니다. 아이들 눈높이로 걸어보면 어떨까? 멀어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 사실상 차도나 다름없는 학교 담장길을 걸어야 합니다. 길을 훌쩍 넘는 차 한 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큰 차에 운전하시는 분은 작은 아이들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은 아이가 여기 앞에 있다가 툭 튀어나갔을 때 그 사고는 너무 생각만 해도 아찔해서. 차도와 인도를 구별해주는 건 26개의 플라스틱 안전봉뿐입니다. 하지만 안전봉은 차량에 자주 부딪혔는지 완전히 뽑혀 있거나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공사가 시작되다 보니 등굣길이 더 위험해진 겁니다. 횡단보도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지나가고 있는 차랑 한 번 스친 적 있었어. 차 한 대가 지나가니까 다 간줄하고 건너고 있다가 갑자기 또 공사 차량이 또 와가지고 놀라가지고 그냥 뛰어갔어요. 무서웠어요. 거기로 다니지 말아야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서 아침 공사 시작 시각을 늦춰달라며 포크레인 앞에서 항의에 나섰습니다. 건설회사 측은 선생님과 학부모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등교 시간에는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보도블럭으로 된 인도가 없어 횡단보도도 그릴 수 없다던 관할 영등포구청도 학교와 가까운 횡단보도 설치를 서두르는 등 통학로 개선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300여 명을 태우고 호주에서 말레이시아로 가던 외국 항공사 여객기가 심한 진동 때문에 결국 회항했습니다. 착륙할 때까지 90분 동안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큰 소음과 함께 기내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모든 좌석이 마치 세탁기를 돌린 듯 요동치면서 승객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승객 359명을 태우고 호주 퍼스에서 쿠알라룸푸르로 가던 여객기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승객들은 이륙한 지 90분쯤 됐을 때 큰 폭발음과 함께 심한 진동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lots of people crying, lots of people pulling out the life jackets. 1 second we can't even breathe and we really can't actually say anything because with the kids. 비행기는 곧 기술을 돌렸지만 퍼스로 돌아오는 90분 내내 승객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Listen to the briefing. Our survival depends on your cooperating. Hopefully everything will turn out for the best. 이 여객기는 말레이시아 에어아시아의 저비용 항공 자회사인 에어아시아 X가 보유한 보잉 에어버스 330 기종입니다. 에어아시아 측은 사고 원인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기술적 이유라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왼쪽 엔진에서 큰 소리가 났다며 회항할 때도 오른쪽 엔진으로만 왔다고 전해 엔진 결함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에어아시아는 지난 2014년 12월에도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로 자바 해상에 추락해 162명이 숨지는 참사를 냈습니다. SBS 이상예비입니다. 남미의 콜롬비아에선 150여 명을 태운 유람선이 호수에서 침몰해 적어도 6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지 우리 대사관은 한국인 피해는 아직 없는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성민 기자입니다. 남미 콜롬비아 북서부 과타페의 유명 관광지 엘 페뇰 호수. 관광객 150여 명을 태운 4층 유람선이 갑자기 좌우로 휘청됩니다. 그 충격에 물이 밀려들면서 순식간에 1층 객실이 잠겼고 2층 갑판에 있던 사람들은 위층 계단 쪽으로 내달립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유람선과 어선, 제트스키까지 필사적으로 구조에 나섰지만 4분 만에 배는 가라앉았습니다. Estamos ahí cuando ya empezamos a sentir gritos, bulla y la gente nos empezó a informar. Hacia el fondo había un barco que había salido con varias personas de 4 pisos. 현장을 찾은 대통령은 최소 6명이 숨지고 31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속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탑승객 명부도 없어 정확하게 몇 명이 탔는지, 희생자 숫자는 얼마인지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No tenemos la información oficial de nombres o de personas. Estamos entrevistando a los familiares que dicen qué personas de pronto iban en la embarcación para poder hacer un recorrido total. 1, 2층이 꽉 찰 정도로 정원보다 많은 승객이 탔고 한 달 전 이 배가 침수된 적이 있었다는 진술까지 나오면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한국대사관은 아직까지 실종된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BS 손성민입니다. 새벽 시간 직원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친 4인조를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2명씩 짝을 이뤄서 한 팀이 아픈 척 연기를 하면서 직원을 밖으로 유인하면 그 사이 다른 2명이 들어가 돈과 담배를 훔쳤습니다. 보도에 이혜미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3시쯤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한 남자가 다가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애가 누워있고 숨을 못 쉰다. 얘를 불러가서 나왔어요. 도와달라고 나왔는데 직원이 이 남자를 따라 밖으로 나간 사이 또 다른 남자 2명이 편의점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러더니 한 명은 담배를 마구 짚고 나머지 한 명이 능숙하게 계산대를 열어 현금을 꺼냅니다. 현금 30여만 원과 담배 7갑을 챙긴 2 남자는 13초 만에 쏜살같이 편의점을 빠져나갑니다. 잠시 후 밖으로 나갔던 편의점 직원이 돌아오고 우연히 이 상황을 목격한 행인이 뒤따라 들어와 피해 상황을 알려줍니다. 깜짝 놀란 직원이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신고해준다고 다시 들어가서 핸드폰을 그렇게 가지러 갔다가 들어와버렸으니까 도망가버렸겠죠. 경찰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4인조의 신원을 조사한 뒤 이들의 행방을 추적할 예정입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국내 금융기관 20곳이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국제 해킹 그룹이 비트코인을 요구하며 공격한 겁니다.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는데 해커들은 추가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손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2분쯤 금융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가 16분 정도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수협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해킹그룹의 디도스 공격을 받은 금융기관은 20여 곳에 달합니다.
디도스 공격은 한꺼번에 수많은 컴퓨터가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며 비정상적으로 트래픽을 늘려 해당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디도스 공격은 국제 해킹 그룹 아르마다 콜렉티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늘은 한국거래소, 모레는 국내 시중은행 7곳과 증권사 2곳을 디도스 공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협박 당시 공격을 하지 않는 대가로 10에서 15 비트코인, 우리 돈 약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금융회사는 디도스의 공격에 잘 대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소비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요구에 맞서 비트코인을 주지 말 것을 금융기관에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해킹 단체가 다음 달 3일 다시 한번 대대적 공격을 예고하면서 금융당국은 주의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대형 음식점 건물과 풋살 경기장이 자리 잡은 이 넓은 땅은 대전에 있는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입니다. 원래 국유지에는 이런 일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데 국방부가 원칙을 어기고 임대 사업을 해온 겁니다. 국방부만 믿고 수십억 원을 투자한 사람들이 큰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 소유의 땅 3,500제곱미터의 터를 잡은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입니다. 컨테이너 같은 가설 건축물만 들어설 수 있는 땅에 일반 건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음식점 업주는 4년 전 국방부와 토지 사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국방부가 제공한 토지 사용 승낙서입니다. 수익에 필요한 식당, 창고 등을 건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승낙서를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도 철골구조 건축물을 허가해줬습니다. 스스로 나눠서 도면 다 체크하고 점검하고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도장 받고 매일 나오다시피 해서 공사기간 동안 다 점검하고. 업주는 계약서상 사용기간은 2년이었지만 이렇게 건물 신축도 허가해줘 연구계약이나 마찬가지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5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영업한 지 4년 만에 최근 국방부로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억 원을 투자했던 바로 옆 풋살 경기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년씩 연장해서 10년은 채하고 그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평생 한다고 했거든요. 이날 목도로 평생 버는 다 재산이거든요. 국방부는 10년 계약 기간을 보장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건물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승낙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땅값은 최근 2배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방부는 이 토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청와대 앞길이 50년 만에 오늘 전면 개방됐습니다. 청와대 주변에서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미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춘추관 앞도 완전 개방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춘추관에서부터 이 청와대 정문 앞에 분수대 광장을 잇는 길이 오늘부터 24시간 전면 개방되는 청와대 앞길입니다. 500m 정도 되는데요. 어제 이 시간까지만 해도 이 바리케이드로 막혔었는데 오늘 아침부터는 이 별다른 통제 없이 누구나 지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고요.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려고 하는 새로운 정부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기념 행사는 밤 8시부터 이곳 춘추관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시민을 포함한 70여 명이 분수대 광장까지 함께 걷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 이름도 그래서 청와대 앞길 50년 만에 한밤 산책입니다. 1968년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으로 일반인 출입이 완전히 통제됐다 열린 거니까 거의 50년 만이죠. 대금 연주와 신앙송 같은 기념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어디서나 청와대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자유롭게 사진을 찍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청와대 앞길 개방으로 경복궁 둘레길을 야간 산책하는 것도 가능해졌는데요. 40분 정도 코스라 하니 올여름밤 산책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춘추관 앞에서 SBS 정유미입니다. 바른정당 새 대표에 삼선의 이해훈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적통 경쟁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한 각오도 다졌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이해훈 후보를 바른정당의 새로운 당 대표로 3선의 여성 의원인 이해훈 후보는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여론조사를 모두 합쳐 36.9%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하태경 후보와는 3.8%포인트 차이였지만 3위 정운천, 4위 김영우 후보와는 격차가 더 컸습니다. 여론조사에서 0.4%포인트 차이로 하태경 후보에게 밀렸지만 당원 투표에서 유승민계의 지지를 받은 게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다른 세 후보들은 최고위원직을 맡게 됩니다. 경제학 박사 출신인 이해훈 대표는 17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3선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시절 친박에서 탈박으로 변신한 뒤 탄핵 전국대 바른정당에 합류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적통 경쟁에서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바른정당이 보수의 본진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열겠다는 비전입니다. 낡은 보수와 골든 크로스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통합론보다는 보수 대수혈을 통해 홀로 서겠다는 자강론을 펼쳤습니다. 지방선거 제압하겠습니다. 지방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을 압도하겠습니다. 당대표 선출 현장에 당의 또 다른 축인 김무성 의원이 불참한 것에서 보듯 이 대표에겐 당내 화합이 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가슴 보형물이 파열돼 모유 수유할 때 실리콘이 섞여 나왔다는 소식 올해 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식약처가 수입 보형물 제품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를 벌인 뒤 새로운 안전 지침을 내놨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던 여성들에게서 제거한 실리콘결 보형물들입니다. 갈기갈기 찢기거나 모양이 심하게 변형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없었어요. 예. 1년이 된 건지 3년이 된 건지 저도 모르고 전문의도 모르고. 식약처 조사 결과 수입 실리콘결 보형물 8개 제품의 안전성에는 일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제품이 안전하다 하더라도 강한 물리적 압력을 받거나 수술기구에 의해 손상을 입는 경우 또는 제품이 오래되는 경우에 파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형물이 찢어지면서 실리콘겔이 모유에 섞여 나온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던 만큼 모유 수유 전에 반드시 보형물이 파열됐는지 진단받도록 주의사항에 새로 추가했습니다. 또 수술받은 지 3년 뒤 그리고 그 이후 2년마다 보형물이 파열됐는지 MRI로 진단받도록 권고했습니다. 특히 거친 표면의 보형물을 이식한 여성에게서 악성 림프종의 일종인 역형성 큰세포 림프종이 드물게나마 발생한다는 사실을 의사가 환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생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염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생기는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보형물 안전성 재평가 결과를 내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존폐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당사자인 자사고 학부모들이 폐지 정책을 철회하라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선 모레 일부 자사고의 재지정 여부가 발표됩니다. 유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사고 폐지 당장 철회하라! 자사고 폐지 당장 철회하라! 서울 시내 한복판에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2,000명입니다. 이들은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자사고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실험용 생쥐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은 정치적 진영 논리에 힘없이 당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사고를 폐지하게 되면 강남 8학군이 되살아나게 되고 고등학교들이 하향 평준화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보신각 앞에서 출발해 약 2km 정도 떨어진 서울시 교육청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교육청에 도착한 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의 면담을 거세게 요구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자사고 문제는 교육청이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니니 중앙정부의 결정을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습니다. 자사고에 이어 전국 외국어고 학부모들도 내일 회장단을 구성하고 집단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모레 자사고 3곳과 외고 1곳의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재지정 취소 학교가 나올 경우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유덕희입니다.
오늘 서울에도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퇴근길이 다소 불편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지금은 충청 이남 서해안 곳곳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일부 호우경보 지역은 경기도 여주와 전남 해안 지역에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밤 사이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새벽 지방은 내일 서쪽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낮 시간부터 내륙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양은 10에서 50mm 정도 되겠지만 지역적인 편차가 오늘만큼 클 것으로 예상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안개가 강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전도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는 곳곳으로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고요. 기다리던 장맛비는 주 후반 남쪽 지방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또다시 갑질 논란을 빚은 미스터 피자 정 회장은 평소 자신이 가난한 산골 출신의 흙수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피자업계 1위에 오른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공하려면 을이 돼야 한다. 갑처럼 행동하는 순간 실패가 시작된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많이 다른가 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